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작인 장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뉴욕 증시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좀 받으면서 하락 마감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지표가 일단 예상치 내외로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시장에 참 영향을 크게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의 불안감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수치는 이 상회가 나오는 그런 방향일 겁니다. 지표에 대해서도 좀 주목하셔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미국의 이란 제재 재개 이후에 하락세를 이어갔었던 오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가격대가 빠지고는 있지만 일단 기준 가격의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가격대는 61달러 초반대까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장 마감까지는 또 어떤 가격대로 흘러갈지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가장 유효한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도 오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오늘은 베테랑스 데이 제향 군인의 날로 채권 시장은 휴장입니다. 네, 나머지는 정상 운영이 되고요. 네, 오늘 오일 이슈가 주요하게 좀 많이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오일 시장이 아무래도 이 지수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잠시 후부터 자세한 소식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부터 하락으로 시작이 되면서 현재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하향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밖에도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슈까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장 신세계 문을 열었는데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볼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월요일장은요, 손재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손재 김수입니다. 항상 네. 분석하는 건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들은 좀 어렵죠. 오늘 또 중요한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함께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자 일주일의 시작을 또 손재 마스터님이 문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신세계 1시간 동안 집중하시면서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이제 27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애플 같은 경우엔 개장전 하락세 보여주면서 여전히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P 모건 목표가도 또 하향 조정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자,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지난주에 하락 마감했었던 S&P 500 지수 현재 부근에서도 약보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773.25포인트로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상승 고점에서 현재 가격은 좀 밀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S&P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하락 마감이 됐었고요. 현재도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6,996포인트 선으로 0.47%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유로FX가 지금 지난주에도 하락한 이후에 1.14달러를 다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떨어집니다. 1.13500 중반대 가격도 밀린 채 지금은 1.010달러 선으로 1.13달러도 지금 좀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작년 6월 이후 또 같은 가격대 터치를 하면서 하향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도 하락폭이 꽤 크네요. 지난주 금요일장의 종가가 1210달러까지 밀린 상황 속에서 현재도 추가적으로 밀립니다. 1206.2달러까지 떨어지면서 0.34%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FOMC를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재차 확인이 된 만큼 안전자산 금에 대한 지금 유동성이 더욱더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일도 항상 좀 같은 패턴인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떨지 좀 기대가 되네요. 일단 지난 금요일장도 이 시간에는 상승으로 이어갔었지만 결국 장중 막판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지금 2주 좀 넘도록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 가까이 올라오면서 60.97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증산에서 좀 감사한 쪽으로 일단 의견이 좀 바뀐 상황 속에서 러시아 쪽에서는 또 강력한 또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시황적으로 복잡하게 설키 있는 오일에 대해서도 함께 지켜보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난주에 금요일장 하락세에서 지금 현재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유로와 골드까지 모두 하락세가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루드 오일만이 지금 현재 상승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61달러가 또 깨지면서 60달러 후반과 61달러 초반 사이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주말 쪽에 나온 외신 소식과 현재 부근의 소식까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뉴욕 증시를 휘감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미국, 중국, 유럽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들려오고 있는데요. 또 14일 연단에서는 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도 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가 중간 선거를 전후해서 좀 랠리를 이어가다가 이후에 성장률 전망 하향 그리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 둔화 등이 이어지면서 주 후반 좀 하락을 했습니다. 수요 하락 우려로 국제 유가도 10월 고점에서 20% 이상 폭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경기 하강의 우려 속에서 이번 주 미국에서는 CPI가 발표되고 또 소매 판매, 실질 소득, GDP 등 이런 지표들이 다양하게 발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연말까지의 증시 상황 또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무역 전쟁 이슈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또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 사이 미국 5개 기술주의 시가총액이 총 750억 달러어치인데요. 이 부분 좀 증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CNBC에 따르면요, 이 증시의 약세에 따라서 기술주 등 이 시가총액이 가장 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 페이스북의 주가 총액, 시가총액이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9일 하루 2.42% 하락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요. 또 1.97% 하락한 페이스북, 1.95% 하락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는 유가 하락도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하락세를 이어갔고 또 기술주를 짓눌렀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FOMC 결과도 매파적으로 시장에서 해석이 되면서 경기에 민감한 기술주에 압박을 가했다는 분석이고요. 지금 현재 거시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기술주 자체 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완화할 의도가 없고 또 중국 지도자들이 관세 문제로 고통을 느끼기를 원한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죠.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하는 대목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 관세 부과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 관세가 아무래도 중국이 더욱더 고통받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조치를 오래 진행할수록 자신이 더 많은 지렛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보도 역시 함께 덧붙여서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마치고 또 본인의 이 권력 장악력을 또 과시하기 위해서 이 대중 강경 기조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은 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월가가 선호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협상이 타결된다면 어떤 협상이 타결되고 또 언제 타결될지 또 이런 부분은 월가가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월가가 협상에 관여하면 협상의 뜻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중 무역 협상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라는 분석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요. 앞으로 향후의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정상들이 파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등을 비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맞이 프랑스 파리에서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폐쇄적이고 일방주의적인 대외 정책 기조를 일제히 비판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배타적 민족주의는 애국심의 정반대다라고 말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바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미국을 빗대어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월가 전문가들은 미국이 1년 내에 불황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60% 정도 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부분은요, 금리를 5배 끌어올린 미국의 연준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저금리 상황에서 사람들이 수조 달러를 차입했다라면서 이 부정적인 결과 없이 고금리 환경에 자동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판단은 바로 실수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연준은 0%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2015년 12월부터 인상을 하기 시작해서 2.00에서 2.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연준이 이제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높이려고 하지만 사실 이 중립금리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연준이 내년에 또 3번 정도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거의 예상이 되는 만큼 미국의 불황을 예고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도 증시 랠리뿐만 아니라 그 반대적인 의견도 주목해야 할 것 같다라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신흥국의 주가가 현재 매우 저렴해서 투자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마크 모비우스가 진단을 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신흥국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서 투자 기회가 열렸다라고 CNBC 방송을 통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바로 시장에 진입할 기회다라면서 이 타이밍을 중요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국가들이 이미 통화 가치와 주가가 회복세를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면서 이 타이밍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였는데요. 앞으로 이제 신흥국 시장이 점점 위기에서 벗어나서 반등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화가 달러 대비 낙폭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이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급증했던 지난 2017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 거래가 됐는데요. 한편 이제 브렉시트 합의 초안이 13일까지 마련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영국 쪽에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참가자들은 시장의 유동성이 얇은 상황에서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된 것은 아닌가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안 승인을 위해서 계획했던 비상 내각 회의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면서 파운드화가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브렉시트 이슈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앞으로 영국과 EU 측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또 그 결정에 따라서 통화와 또 세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일 관련 소식들입니다.
네, 감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12월부터 하루 5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오펙 역시 2019년에 원유 생산 과잉 공급을 전망하면서 다음 달 12월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175차 오펙 회의를 엽니다. 내년에 감산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가 12월부터 50만 배럴 감산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루 100만 배럴은 감산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오늘 이제 1% 넘는 급등세를 유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나 오만 국가들, 많은 국가들이 좀 동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간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트럼프의 눈치를 보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20% 넘는 급락을 이어갔던 유가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사우디 측에서는 $80 정도 선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55로 밀릴 것이다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유가 하락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결정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 드렸습니다. 네,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을 때도 유로에 대한 하락폭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파운드도 마찬가지로 일단 달러 대비 기타 통화에 대해서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상에 또 세 차례 강조한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신세계 통해서 다양한 재료들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현재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피사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유가의 급락과 그리고 세계 경제 둔화 우려의 하락세를 지난주까지 이어갔었고 현재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4일 파월 연설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장에 대한 모습인데요. S&P 500을 비롯한 나스닥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12월물이고요. 공급과 수요 동반 우려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거기에 사우디 감산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60 간신히 좀 지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크루드 오일이 $60 지금 후반대에서 지지가 되는데요. 1.55%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60.80 기록하고 있는 오일까지 두 가지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 금요일까지 현선물 쪽에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던 지수에 대한 상황인데요. 현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좀 지키지 못하고 현재는 2,77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애플에 대한 부분도 우려감도 함께 껴있고 그런데 지금 7,000선에 대해서는 소폭 회복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마스터님. 네, 하나, 둘, 셋. 네,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셨네요. 지금 2거래일 그리고 오늘까지 하락한 다음 3거래일 연속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다운입니다.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실까요? 네, 우선은 좀 설명에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은 저도 지수에는 국선도 그렇고 적극적인 배팅은 지금 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죠. 반등 매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그림에서 지금 중간에 좀 출렁거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래 구간들 저가를 깨고 나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죠. 2700선을 지지하고 올라오는 그림들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고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다시 눌림을 주고 있죠. 시도하다가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혼조세 양세 뛸 가능성이 높겠죠. 단기적으로는 보합이라고 보시는 게 방향성에서는 유리할 거고요. 우선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2900 지수를 다시금 확인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나 얘네들 눌림들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죠. 이런 그림에서는 우선은 지지 저항에 대한 믿음 가지고 싸우는 게 좀 유리합니다. 2700 지수들 지지력의 롱포에 대한 배팅, 매수, 그 다음에 2900 지수 맞고 매도의 시작이 단타든 롱포든 걔네들 시작에서 끌고 가는
그래서 뭐 단타로 시작한 애들이 꼭 단타라서 뭐 짧게 잡냐 그게 아니죠. 단타의 병곡을 그날 병곡을 잡아내기 시작하면 그걸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혼주스의 장 속에서의 중심 역할 하는 구간들의 중심이 지지된다고 배팅하기에는 단타 하시는 분들 대응이 잘못됐을 때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중심 라인들 근처에서 혼주스 또는 중심 라인을 지지하고 싸우는 애들이죠.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우선은 눌림에서 매수를 좀 더 올려놨다가 다시 돌리고 싶은 큰 그림들의 흐름이나 아직은 추세를 잘 지키지 못하고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채널을 유지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지지력들을 확보하는지를 보고 단타부터 시작해서 롱포로 돌리는 그림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농담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꼭 딜러들이 미대생들 같은 지금 그림에서 지지가 2765지수가 지지가 된다면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얘네들 채널을 유지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돌린 애들 눌린 매수 쪽 보는 거, 그 다음에 반등했을 때 매도로 보는 거. 그래서 설명은 어차피 보합입니다. 근데 아직은 기조가 세기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에서 지지력을 보고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이고 편말에 대한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직. 그렇다면 방금 전에 봤을 때는 매수가 굉장히 유리하죠. 하지만 걔네들이 혼주세를 띄고 이래저래 못하는 이유는 다 이런 저항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걔가 매수라 해서 매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배팅을 해놓으면 오늘 얘네들 안착 못하면 고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어차피 단타는 좋은 유리한 자리에서 뚫은지를 보고 뚫은 다음에 지지를 해서 배팅해서 짧은 손절로 보는 거지 얘네들 방향보다는 이 그림을 이해하시라. 그래서 전반적인 채널 하단부 지지하고 있는 그림에서 얘네들 찍기 위해서 내려온 애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도 추세를 좀 더 보시고 걔네들이 지지력이 확보됐을 때 매수의 가능성을 보시라. 그래서 아직은 저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을 테스트하다 밀린 아이들 그 다음에 전 지지력들 내에서 잠깐 뚫었다가 혼조세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그냥 혼조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산의 그림을 돌파 안착한 애들 다시 매수 그 다음에 아래 구간은 눌렸을 때 지지가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매도 관점을 열어놓으시고 아래쪽 오면 걔네들을 오늘 저가에서 손절 잡고 배팅 그 다음에 기다리는데 안 온다 그러면 얘네들 안착한 이후에 이 매물대 지지력을 보고 매수 배팅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가장 생각을 좀 해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런 배팅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좀 더 눌릴 거다 해서 쫓아가는 걸 고려하지 마시라 그 관점이고요. 그래서 아래 구간 좀 지지하는 거 보고 얘네들 그림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 얘는 단기 지지지만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얘네들이 지지된다면 얘는 뚫고 나서 눌림에 지지를 해주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까 분봉상의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걔네들을 단타부터 해서 롱포로 끌고 가는 거죠. 지금 좀 늦었으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20, 30개 내외의 오차들 많이들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안착한 이후에 배팅, 그 다음에 눌림에서의 배팅. 그래서 마디가를 좀 나눠서 공략하시라. 그래서 오늘 지지력이 확보가 된다면 얘네들은 전반적인 채널 눌림에서의 지지력이 확보되는 걸로 인정하고 싸우신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운의 의견을 들어주신 거는 현재 부근에서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의 더욱더 좀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고 일단 떨어지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수가 혼조세이기 때문에 일단 지지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한 이후 또 매수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라라는 관점에서의 매도니까요. 잘 좀 구분하시고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이렇습니다. 있다면요. 제가 초반에 시작될 때 제가 주력으로 지금 배팅을 안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 말고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구간에서 지금 중심이잖아요. 고가, 저가의 중심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리고 얘네들은 지켰어요. 2700지수를. 그렇다면 여기까지 밀릴지 안 밀릴지를 확신을 못한다면 걔네들은 위에 아래 매수 매도를 대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짧은 구간에서 똑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좀 더 변동성이 있는 다음에 유리한 자리에서 짧은 손절 그 다음에 많이 간 애들 되돌림 이렇게 전략을 꾸려서 싸우라는 거기 때문에 모르시면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그림이 이해된다
그리고 얘네들 틱에서 지지가 되면 채널의 가능성에 짧은 전고가의 손절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해되신다면, 그리고 대응이 되신다면 그걸 보고 참고해서 좀 더 미장 초반장 30분 여분, 뭐 30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오전장 출렁거림의 지지력들 확보가 되는지를 좀 더 확인하시고 하시라고 말씀을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운의 의견 주셨지만 관망과 함께 좀 확인을 해야 할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시장을 좀 확실한 부분이 확인이 될 시 그때 좀 매매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해서 좀 지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뭐 지수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저 애플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플 소식이 나오면 또 내일장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과 또 국내에 대한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JP 모건 쪽에서의 이 목표가를 또다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일단 애플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장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까지 좀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지금 뭐 구체적인 추가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시진핑의 자력갱생이 좀 부활할 것이냐, 미국에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또 신호를 또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워낙 지금 장기화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로가 서로에게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좀 비중도 많은 서로이기 때문에 각각의 좀 완고하게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게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또 신호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재 마스터님, 네. 도움이 될 만한 말씀 또 하나 더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한마디로 결론은 이거죠. 여기서 헷갈린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근데 그 저번 주하고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차트하고 같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쉬고 있다 그랬죠. 나스닥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 목표 2200 지수까지 7225 지수까지 가능성을 보고 얘네들 배팅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희 리딩방에서 지금 7200 지수, 7220 지수 넘어가면서부터 매도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구간, 윗구간을 한 번 더 칠까 말까거든요. 핵심은 얘 노란 선이고, 노란 박스고, 그 다음에 매수를 다 쳤기 때문에 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를 매도를 끌고 왔다는 거죠. 근데 아래 구간 지지력들이 얘네들이 꼬리 부분 있기 때문에 얘네들 추세 지지력들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큰 방향성들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물량을 한번 털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마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저가에서 매수해, 그 다음에 지지력 매수해, 롱포를 저희가 먹었고, 그 다음에 목표를 얘를 드렸어요. 저번 주에도 왔을 때도 드렸고, 그 다음에 얘가 끝났기 때문에 한번 매도를 치고 빼먹은 애들이 파동이 이렇게 날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 전반적으로 해서 이 정도 보합을 띄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중간에 꺾여버리면 윗자리에 한번 치고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S&P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롱포가 지금 그림들이 애매한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뭐 지금 그렇잖아요. 그 크루드 오일도 여러분들이 이란발 이슈 났을 때도 지금 그 이후로도 500핍 이상이 빠졌죠. 얘도 똑같습니다. 무역전쟁이 불거진다 해서 무조건 배팅을 해놓으면 걔네들 되돌림 때문에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 말고는 아직은 좀 자제를 하시라. 다시 한번 재차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참고로 하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현재 구간에 또 이렇게 마스터님 계속 재차 좀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수 선물이 일단 금일에 단계적으로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지지 확인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 뭐 2분도 남지 않을 시각이기 때문에 개장도 함께 만나보면서 그때 뭐 개장도 마스터님의 추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개장 이제 1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개장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277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약보합세고요. 오늘 고가가 2795포인트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만 가격대가 또 빠지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죠. 2774.75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 오늘의 고가가 7100선의 기록을 터치를 했습니다만 이 7100선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현재 7000선까지 빠진 상황인데요. 6995.75포인트로 지금 간신히 6990 후반 라인과 그리고 7000 초반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1.13달러가 이탈이 됐네요. 1.1298.0달러 선으로 0.62% 하락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도 역시나 하락폭이 더욱더 좀 깊어집니다. 1205.5달러 선으로 0.40%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은 1%가 넘는 상승세는 여전히 지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60.67달러로 1.32%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지수를 좀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 함께 살펴보실까요? 방금 전에도 선물시장 쪽은 살펴드렸습니다만 지금 본장의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장 역시 지금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0.12%,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도 지금 S&P 500은 0.22%와 나스닥은 0.54%의 하락입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의 부진으로 나스닥의 하락폭이 더 크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FOMC와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도 함께 연이어서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S&P와 나스닥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 선물 쪽에서도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 지금 매도로 단기로 보자라는 의견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실까요? 네,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자, 우선 이 그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죠. 고점에 뚫었고 지지대가 됐고 얘네들이 했어요. 그러면 매수가 센 애들이면 얘를 지지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매도가 약한 애들은 얘를 빼놨으면 여기 아래에서 계속 올라가더라도 맞고 이렇게 싸워야 되겠죠. 이거 뭡니까? 그렇죠. 혼조죠. 예, 얘 혼조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혼조고요. 그렇다면 추세 깼습니까? 우선 보겠습니다. 위에 윗구간 깼죠. 그리고 오늘 변동성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자, 추세는 뭡니까? 고점을 낮추는 애들이 추세고 저점을 낮췄을 때 얘가 매도 추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얘네들 못 깹니까? 자, 단기 지지력들 있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혼조세에서 전반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거는 올라왔을 때 맞고 짧은 손절의 매도, 그 다음에 아래가 빠질 때 아래 구간에서 지지력에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띄는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구조가 혼조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채널이면 채널 하단부를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막고 싸우는 건 괜찮습니다. 대신 얘를 막으면 손절을 짧게 잡을 건지 길게 추세를 버틸 건지를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 구간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짧을 거고 어떤 분들한테 길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들 혼조세에서 이 구간들 혼조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쫓아간 것보다는 반등 시 눌림들, 그래서 얘네들 저가를 더 낮추는 그림들을 만들 수 있을 거다는 확신 가지고 저항해서 끌고 가야 되겠죠. 근데 걔네들 손절이 짧은 사람이라면 얘 추세 저항에서 방금 지금 밀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얘네들이 저가를 더 낮춰서 출렁거리게 되면 전반적인 흐름들이 매도세를 미장에서 뛸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때 확인하고 나서 보시는 게 낫고요. 얘네들 가다 막히면 어차피 전체 보합을 띄워버릴 겁니다. 그러면 저가에서 막히는 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짧은 손절에 그 다음에 큰 구간들 출렁거림을 못 참을 거다. 그 가능성을 두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한 게 좀 좋다. 그리고
굳이 월요일 날 뭐 얘네들을 뭐 이렇게까지 손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조 그림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뭐 다 엇갈리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그림을 보냐? 얘네들은 그냥 혼주스러워 느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선장을 생각하시면 잘 알 듯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개장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개장 시세와 구체적인 전략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하락폭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선물 쪽에서는 1% 가까이 떨어지네요. 6,963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0.97%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수 본장도 역시나 0.97% 하락으로 현선물 쪽에서는 모두 1%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세가 엿보이는 좀 혼조세 부근이기 때문에 혼조세지만 하락세가 조금 더 짙은 혼조세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등 시 좀 짧은 매도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요. 개장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관련돼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정리합니다. 네,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기술주의 하락으로 오늘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애플사가 좋지 못한 실적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큰 영향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강달러와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도 오늘 이제 하락을 견인했고요. 긍정적인 호재 요인들도 있지만 이 부분을 다 상쇄시켰다라는 분석입니다. 애플사 같은 경우 2% 넘는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 말이었죠. 아이폰이 이제 안면 인식 기능을 탑재한 이제 홈 버튼을 없애고 안면 인식 기능으로 이제 뭐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놓았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었는데 사실 이런 뭐 여러 가지 신제품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좀 판매가 좀 부진하고 또 2019년 회계 연도에 전망이 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 지수의 하락 부분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술주 부분을 많이 짓눌렀다라는 분석 오늘 주요하게 들어와 있고요. 근데 한편 이제 앞에 이제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시오스에서 발표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에게 더 관세 위협을 더욱더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그의 선택이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이제 캐나다와 협상도 잘 끌어왔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때까지의 협상을 자신감 있게 드러내면서 중국과의 대중 강경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이제 관세 부과 부분을 좀 앞으로도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증시 상승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급락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자동차 판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또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과의 좀 마찰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G20 때 이제 시진핑 주석과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이 부분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 뭐 이제 JP모건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이 회의에 실패할 합의점을 도출할 것에 실패할 가능성이 55%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분석입니다. 미중의 무역 갈등은 지금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부분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과 또 지적 재산권 부분도 아직 남아 있고요. 단순히 이제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슈들을 아직 해결해야 될 이슈들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눈에 보일 만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미국이 계속해서 맞선다고 했는데 앞으로 또 상황이 수세에 몰렸을 때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증시 부양을 위해서 중국 당국이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때마다 다 그 영향이 중국 당국의 부양 발언이다라는 정책적인 것이다라고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이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이 증시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 있으면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 참 바로 있었던 이슈임에도 단기적으로만 이 중간 선거의 축제는 끝난 것 같고요. 이 축제로 단기간으로만 이 많은 우려감들을 좀 눌렀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문제들이 재차 나오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좀 외신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크루드오일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또 상승세는 또 밀리면서 지금 일봉상으로는 음봉으로 좀 교체가 된 상황인데 60.63달러입니다. 1.27%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오일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업이에요. 네. 빨리 확인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업에 대한 의견 풀어주시죠. 네. 이렇습니다. 우선은 그림들 지금 55달러에 대한 위협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저희가 보는 게 그 지수긴 합니다. 56달러까지 장기적으로 밀릴 수 있다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위에서 지속적으로 얘네들이 72달러를 안착하면서 너무 오버슈팅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매도를 친 것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큰 수익 나는 사람도 있고 왜 100달러, 200달러 가는데 매도를 치냐 이렇게 의구심 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73달러에 66달러 치러 가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이게 끝나버리면 56달러까지 빠질 놈들이니까 그냥 치자. 매수로 가다가 물리면 작살난다.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림은 56달러가 열려있는 상태고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얘네들이 추세를 넘어가서 오버슈팅을 수렴 구간에서 줬었죠. 오버슈팅을 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의 배팅이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서 지금 이 정도의 배팅이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오기 전에도 이제 그림들이 별로 크게 이쁜 게 없어서 이 배팅을 했었는데, 오늘은 60.20대 10대, 그러니까 60.10대라고 저희는 리딩을 했었죠. 원래 여기서 이제 매도를 치다가 한 10개, 15개를 주는데 잘 힘이 약해서 50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얘네들 올라가서 다시 매수로 61.15 목표로 드렸었는데 또 얘네들이 13 정도만 치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주력은 10을 넘어가면 매도, 그 다음에 아래 20이 깨지면 매수, 이 전략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합권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60.20을 깨기 시작하면 매수 배팅을 한번 보시러 말씀드리겠고요. 매물대는 중요한 매물대는 1호 자리하고 80대 이렇게 두 자리를 설정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죠. 아래 치고 위에 치는 애들인데 얘네를 치다 실패해서 얘를 먼저 치는 걸 우리가 봤죠. 매도 치고 매수로 치고 그 다음에 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매도의 가능성이 다시 벌어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 가능성 오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대 지지력을 확보하러 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 쪽에서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사우디는 어차피 얘네들 시장 수요에 의해서 가격 조정을 자기들이 담당하겠다고 발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밀리면 감산을 시행할 거고 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증산을 시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단발성의 이슈 자체가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오늘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달러를 지지하고 보합 내지는 다시 추세를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지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추가적으로 눌림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보라는 이야기고요. 추세를 돌파해서 안착하는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눌린 애들은 고가를 지금 못 높이고 있지만 눌림에서는 배팅을 해봐야 되겠죠. 걔네들 지지력들이 지금 구간이냐 아니면 이 아래 구간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보는 자리 10대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부터의 배팅이 가능할 거고 걔네들을 참는 구간 15개 그 다음에 그 아래 구간은 80이기 때문에 최대 30개죠. 그 다음에 그림상으로 열린 거는 50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우선은 60.10부터 그 다음에 61.10까지가 유럽장 매매 대응이었고 그 다음에 윗자리는 두티 오차, 그렇다면 아래도 큰 오차는 없게 얘네들이 오늘 지지하는 걸 봐야 될 거다.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장이 사우디 감산에 의해서 얘네들이 매수로 완전히 돌릴 거냐 안 돌릴 거냐 아직 모르죠. 여러분들. 모른다고 그냥 가정을 둡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걔네들은 확인하는 게 오늘 지지력이
이제까지 매도로 밀었던 애들이 추세를 지키고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구조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전반적인 채널 구조의 하단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추세를 뚫기 시작을 하면 내일은 또 매수 쪽으로 시도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뚫은 다음에 안착한 다음에 봐도 되는 거고요. 지금은 눌림에서 아래 하단부 지지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 쪽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는 전반적인 큰 흐름들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노리는 게 이겁니다. 여기 아래에서는 매도는 못 쫓아간다. 예. 네가 56달러까지 연달하지 않았냐. 하지만 눌림이 없이 계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번 출렁거린 다음에 이렇게 와야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그림들이. 그래서 하방 경직의 눌림 매수 쪽을 저번 주 말부터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걔네들이 힘이 없어서 저희가 좀 겁은 먹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은 크게 작게 계속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저가 지지력에서 배팅. 어제까지는 신저가에서의 되돌림을 봤다면 오늘은 저가 지지력에서의 되돌림을 한번 시행해 봐야 되겠죠. 또 새로운 이슈나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오늘 구간대 지지력을 통해서 빠졌던 아이들이 다시 안착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오늘 하단부 지지력을 기다렸다가 아래쪽에서 시도를 해보는 게 오늘 주력이다. 물론 뭐 그 전에 뭐 매도 매수로 우리가 배팅을 해서 수익을 내긴 했지만 오늘 주력은 60달러를 지키는 게 주력이고 그 다음에 60.10대 진입이 가장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5차 구간은 아래 50, 9.80대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게 맞고 얘네들이 더 이상 매도로 빠지지 않겠다면 아마 60.10대를 지지하고 오늘 싸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 매수 배팅 오늘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전에 유럽장에서의 매매 복귀도 함께 해주시면서 가격대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눌림시 매수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시네요. 60.10과 60.20달러 이하에서의 매수 관점으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라. 라는 부분이고요. 가장 좀 기준 가격인 60달러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5일의 가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좀 빠진다면은 이 증상과 감소에 대한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해서 어느 적정 가격을 좀 맞추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시황에 좀 예민하게 접근을 하시고 가격대와 그리고 매매하실 때 잘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외신 쪽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나영 캐스터 정리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요거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가격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요하게 이제 오일 가격 이슈가 이제 시장 외신 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11일 만에 이제 상승세 반등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발언을 했죠. 다음 달 12월부터 하루 5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는 이 발언에 이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가가 1% 넘는 반등을 나타냈고요.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이 부분이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일 시장의 균형과 또 불필요한 원유 재고 증가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외신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저번 달 20% 넘게 하락하면서 이 유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수익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중간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트럼프의 눈치를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도 이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019년에 특히 상반기에는 전 세계적인 과잉 공급이 있을 것 같다라고 페트로말티스에서도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펙과 IEA가 이번 주에 오일 공급과 또 수요 관련의 전망, 월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는요, 보고서보다 실제 내년에 더욱더 가격의 이 약세, 오일 가격 하락이 심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셰일 오일은 계속해서 증산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을 고려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일 가격이 20% 넘는 하락을 이어왔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증산과 또 수요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달러 강세와 구매력 상실에 대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오펙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셰일 오일 증산으로 꼽고 있습니다. 내년에 셰일 오일 생산이 1,200만 배럴 돌파할 것이다. 즉 러시아를 넘어서서 세계 최대의 증산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오한다 측의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하루 30만 배럴 정도 증산을 하겠다라고 지금까지는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코메르츠 뱅크에서도요, 8개국의 이란 제재 유예보다 미국 셰일 오일 증산이 더 문제다라고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런 요인들의 결합으로 내년에 그리고 올해 말에 막대한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우디 측에서 이 오펙의 폐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는 몰래 이런 부분을 좀 영향력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오펙의 존폐 여부가 좀 오늘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사우디 측에서 공식 입장은 절대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공격을 받으면서 불가피한 이유로 잠시 혹은 영구적일진 모르지만 오펙을 좀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오늘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사우디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네, 5일 외신 쪽 소식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금방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상담도 질문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뤄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겠고요. 일단 질문에 대해서 내일장에서 이어갈 테니까요. 내일장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